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암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암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건강 지식만 에,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장수의 최대 장애물이 바로 이 암이 아니겠습니까? 이 암이란 어느 누구한테 뭐 딱히 온다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내가 언제라도 암에 걸릴 수 있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예, 우리가 건강 관리함에 있어서 암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평생에 걸쳐 공부한 내용들을 간추려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동양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은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표현을 하자면은 동양의학은 안 보이는 학문, 또 현대의학은 보이는 학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은 병이 발생하면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오장육부 간의 그 상생상극 관계를 따져서 이를 바로잡아 그 답을 찾으려는 것으로서 그 원인적인 내부적인 그러니까 내부적인 데서 답을 찾아서 그 원인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학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병에 대한 것을 치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표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치유하는 물질도 뭐 동양의학은 신토불이 신토불이라는 건 나는 자연과 하나이다 라는 뜻이죠. 이 신토불이라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약초나 식품을 쓰고 현대의학은 뭐 케미칼로서 그 영역이 서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학문적 배경이 서로 달라서 전혀 다른 딴 동네라는 것입니다. 혹여 왜 양방병원에서 하는 말하고 다르냐라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에 대한 그 병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신 의서라고 할 수 있는 의학 인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의서라고 하는 건 4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당대 최고의 의서이죠. 음, 의학 인문의 제목과도 같은 그 내용입니다. 장자, 장평야, 장제신얼, 정기유통야. 이 소리가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풀이를 하자면, 오장은 간,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걸 말하죠. 오장이라는 것은 평범하게 저장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장에 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들이 전기를 유통시키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문구에서 내 영혼, 혼백들이 아예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하는 그 얘기죠. 따라서 내 몸이 병드는 건 내 영혼이 길을 돌릴 힘이 부족해가지고 순환이 안 되어 맥힌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동양 철학, 동양 사상에서는 나를 설명할 때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육신이 아니고 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나를 움직이는, 나를 지배하는 그 내 영혼이 즉 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눈에 보이는 영혼하고 눈에 안 보이는 영혼하고 눈에 보이는 이 육신하고 결합이죠.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는 영혼하고 육신하고 합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음, 영혼과 육신이 헤어지는 게 사망이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 마치 동전의 앞과 뒤처럼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이 오장육부라든가 내 육신을 다스리는 게 즉 내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말을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드실 텐데 그래도 뭐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또 사실이니까. 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지금 제 말하는 것도 영혼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기도 하고 영혼이라는 건 심장에 영이 거하고 있고 내 간, 간에는 혼이 거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영혼이라는 건 심장과 간의 합성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간과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음, 내 피를 주관하고 피를 다스립니다. 음,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내 피라는 건 내 피 속에 영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오장육부 간에 각각 기능이 다 있는데 나의 주인 즉 내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게 바로 피라는 얘기죠. 그 피를 관리하는 게 간, 심장. 간에서는 피를 저장하는 창고. 어, 그래서 피를 심장으로 보내죠. 보내서 이 펌프력으로 동서남북 전국 방방곡곡에 피를 보내죠. 그래서 피의 능력으로 지금 말을 하고 피의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피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든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예, 그 예, 여러 가지 일들이 크고 적은 모든 일들이 사실은 피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걸어가면서 내 피가 간에서 심장에서 심장에서 발까지 오니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으면 보통 비위가 있어가지고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그 밥을 예를 들어서 밥을 배불리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비위로 몰려들어. 그래서 몰려들어서 주물럭주물럭 소화시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 수화까지 해냅니다. 그 대략 시간적으로 한 30분, 1시간 정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는 이 피가 소화시킬 수 있게끔 방해를 놓지 말아야 돼. 가만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움직이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러면 소화에 방해를 주죠. 그래서 대충 한 1시간 정도, 그 정도 있으면은 기초 소화를 시키면은 피는 그 본래 있던 자기 목적에 따라서 전신에 다 흩어져서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유지 활동을 하고 있죠. 어떻게 됐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혼백 이런 따위가 오장육부를 이렇게 예,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런다는 뜻이죠. 음,
그래서 육신과 내 영혼의 결합, 이게 완전한 살아있는 생명체구나. 이렇게까지 기초 이렇게 상식 이 정도는 아셔야 인체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전기를 유통시킨다고 그랬어요. 오장육부에 모든 그 신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영, 혼, 혼백 이런 따위 그런 게 정과 기, 이제 양이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 혈액, 피와 진액, 호르몬, 골수, 뭐 인체에 필요한 뭐 신진대사에 필요한 뭐 미네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사실은 간, 심장, 비장, 오장이 있어서 오장 스스로 유통시키는 게 아니고 오장을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 혼백 이런 따위가 오장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그 정과 기, 정기를 죽을 때까지 유통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장육부가 상호 간의 유기적인 그런 협동으로. 그래서 정과 기가 아무 탈 없이 순환이 잘 되면은 사람이 병이 안 걸리고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이런 논리죠. 그런데 이 순환이 안 돼요. 이렇게 의서에 보면은 통즉불통, 통즉불통 같은 발음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또 반대되는 내용이 있어요. 통이라는 건 아플, 통증, 그러니까 통. 아픈 것은 불통,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또 통즉불통, 또 하나의 통즉불통은 통이라는 건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소통이 된즉 불통, 예, 통이라는 것도 아플 통이야. 예, 소통이 된즉 아프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통즉불통, 통즉불통이지만은 글씨로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이렇게 이 말에서 간단한 말에서 본다면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정기가 유통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정, 기, 양, 양. 양에 서로 적절히 화합을 해가지고 부단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맥히지 않게 유통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다가 맥히면 아파진다는 얘기죠. 통직불통, 통직불통 그 얘기에서. 그래서 따라서 암이라는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로 암. 그 안에 입구가 세 개가 있죠. 그 밑에 산이 있고, 그리고 병질 병이 있고, 이 네 글자가 조합해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입구자가 네모 반듯한 이건 세 개가 있습니다. 이는 인체 내부에서 그 소통되는 통로를 말하는 것인데, 에, 우리 인체에는 이러한 소통 통로가 무수히 많다는 뜻에서 세 개가 딱 있는 것입니다. 세 개 그 이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신진대사에 필요한 물질, 기, 혈, 진액, 호르몬, 골수, 뭐 여러 가지 뭐 미네랄, 뭐 비타민 수없이 많죠. 신진대사에 필요한 물질들이 이러한 것이 소통되는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입구, 통로 세 개. 이 소통 통로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세 개로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통로가 맥혀가지고 산처럼 쌓여서 이렇게 순환이 안 되니 병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쌓여서 이런 독하다는 것은 유해한 도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 담, 뭐 주근피, 뭉침피, 어열, 서열 이런 따위들이
덩어리로 돼 있어. 덩어리로 된 것을 글자 한자로 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의미가, 깊은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모든 그 암의 시초는 암의 시작은 비장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장이라는 것은 한방 용어로 비장, 동양의학은 비장, 근데 양방은 췌장. 용어가 틀리죠, 이렇게. 그래서 비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오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간암도 비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은 목화토 오행상 목이고, 비위는 토라고 봐야죠. 그래서 상생상극관계에서 상생관계가 아니고 간하고 비위는 상극관계입니다. 그래서 목극토, 목은 간이죠. 토는 비위고, 목은 항상 비위를 못살게, 억압하고 못살게 하고 해치고, 이 인체 오장육부 관계는 서로 도와주는 상생관계가 있는가 하면 또 특별히 견제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너무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상호간에 간신비 배신 이렇게 바깥의 도표는 상생, 목생화, 화생, 도생금, 금생수, 수생목. 근데 내부에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이렇게 돼 있어요. 별표식으로 도표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적절히 상생상극 관계가 적절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면은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오고 이러면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병 고치는 것도 상생상극을 적절히 그 수평 관계를 서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유지시키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죠.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극토 원칙에 따라서 이 목이 힘이 세니까 토는 약하고 상생관계에서 그러니까 간은 늘 비위를 해쳐. 그래서 간이 너무 힘이 세고 힘이 세면 자꾸 비위가 약해져. 억압을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극토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병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병을 옮기고 이렇게 또그 서로 또 역으로 이렇게 토극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극하는 그런 관계지만 병적인 상태에 이르르면은 오히려 또 역으로 토극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어떤 그 비장이 허약하면은 비장이 먼저 암이 되는 것이고 또 비위가 그다지 허약한 증세나 병적인 증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암이 되는 거죠. 비장에서는 비위할 때 밥통, 위는 밥통이죠. 비장은 음식을 주물럭주물럭 소화시키는 능력, 맷돌처럼 갈아내는 그 소화력, 이게 비장이 하고 있어요. 소화의 아주 중추적인 핵심적인 그 장기죠. 이렇게 비장에서는 모든 음식물 속의 그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간혹 그 잔류 농약 아니면 또 과도한 방부제 뭐 아니면 뭐 여타 인체에 유해한 그 화공약도
또는 대기 중에 있는 공해, 이런 등등의 공해 물질들이 같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음식을 따라서. 음, 그래도 뭐 너무 염려할 게 없는 게, 음, 우리 간에서는 이런 유해 물질을 다 해독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은 인체 화학 창고, 모든 유해한 걸 다 해독을 시켜요. 그래서 아무 탈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독력이 떨어지면 저항력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해독을 미처 하지 못한 어, 피가 전신의 혈액을 따라서 퍼지는 것이죠. 음, 이렇게 음, 하여튼 정상적인 간은 기본적으로 유해 물질을 해독해내는 해독력이 있다. 그래서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나 병적인 상태에 들어간다면은 에, 에, 외관상으로 사람이 활기차지 못하고 늘 피곤하고 피곤하다는 걸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이건 간 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간 기능이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면 해독력이 약해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장기에 암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 바람의 근본 원인인 비장과 간도 함께 암을 해독시킬 수 있는 식품이나 약초를 같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간만 두지 말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당뇨병은 뭐 암이 아니지만 그 원인이 화공약독의 불순물로 인해서 췌장에 해를 입어 췌장의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해독력, 그러니까 즉 저항력, 해독력 저하로 해서 암 유발의 불순 물질이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임파선으로 가 연주창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암은 대개 뼈, 뼈와 살점, 내피에 축적이 돼요. 뭐 골수로 가는 것도, 뼛속으로 가는 것도 상당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목뼈, 제 3추, 4추를 범하면 내피는 물론 힘줄, 어, 목 디스크가 되죠. 힘줄까지. 손에 그러면 손에 쥐는 힘이 떨어져. 또 팔과 손이 찌릿찌릿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견딜 수 없이 아파요. 이러한 것은 이러한 뼈와 살점 사이에 내피종, 거기서 덩어리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내피종을 현재 종양 또는 암이라고 하죠. 해독이 안 된 화공약독이 먼저 내피에 축적이 되어 가지고 암종으로 자리 잡거나, 혹은 팔로 나가는 척추 신경 구멍을 막아서 목 디스크가 되기도 하고, 또 뇌 조직 손상 이후의 암은 자꾸 전이되어 치료가 힘들죠. 종이라는 건 이처럼 도끼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까 도끼라고 하는 것은 죽은 피, 뭉친 피, 습, 담, 뭐 이런 따위를 도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공약독이 내피에 10년, 20년 쌓여가지고 내피 종을 이루면 뇌까지 전부 상해서 암 덩어리가 커지고
안 커지고 간에 이미 전신에 퍼져 있으면 끝이라고 봐야죠. 음. 만약에 대기 중에 공해독이나 음식물 속의 독소가 자가 면역으로 도저히 해독할 수 있는 독소적 물질이 들어온다 하면 허약한 사람한테 먼저 어, 어, 병이 덮칠 것이죠. 이렇게 대략적인 걸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예로 한번 위암, 위암을 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암이라는 건 병원에서 CT 촬영이나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신경성 위염, 또 위궤암 이런 진단이 나오면 설령 암이 이렇게 예,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우리는 이것을 위암의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위염, 위궤양이라는 건 염증으로 인해서 위벽이 헐고 막 실핏줄이 터져서 그 출혈까지 생기는 상황, 어, 이걸 말하죠. 예, 증상으로서는 뱃속이 밥을 안 먹어서 배가 비어 있으면 음, 좀 심하고 이런 속쓰리고 막 이런 게 또 식사를 하면 약간 좀 덜해요. 음, 이것은 헐어서 위벽이 헐어서 상처난데 음식물에 음식물에서 나온 약간의 진액이 좀 뿌려지니까 진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본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임상상에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의 위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거치고 한참 후에야 병원에서 위암 진단이라는 판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그게 아니고 속쓰림 아주 심한 거 그때부터 위암 초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상의 문제로 뭐 몇 년이냐 아니면 급속히 빨리 진행돼서 몇 달 만에 나타나느냐가 될 뿐이지 어떤 위암 시작을 없이 속쓰린 이런 증세 그때부터 우리는 위암 단계다 초기 단계다 병원에 가서 암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먹은 음식물을 토하는 단계에 접어들면 위는 위암의 말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양방에서는 위암의 초기라고 말을 하죠. 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기가 틀린 것인데 이러한 견해 차이 가지고 뭐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음,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는 증세까지를 포함해서 그 시기를 정하는 음, 정한다고 봐야 돼요. 이걸 뭐 논쟁할 필요 없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었어. 부어서 눌러보면은 쑥 들어가. 이게 한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아. 이것은 위암 말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암이라는 게 골수로 가면 뼈가 막 붙이르고 뇌로 가면 아주 극심한 두통이 생기고 이러한 증상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참고해야만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동양의학은 각기 오장육부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위에 병이 났다 하면은 위만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위만 쳐다봐서는 못 고칩니다. 그 서로 간의 상생상극 관계를 면밀히 따져서 간도 적절히 봐야 하고 폐도 적절히 봐야 하고 심장도 적절히 봐야 하고 주변의 장기를
적절히 이렇게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같이 치료를 해야 보다도 효과적인 어, 치료가 된다. 근원적인 치료가 된다. 근본,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그 기라는 건 주로 폐가 합니다. 음, 폐의 기운은 당연히 그 모자간의 그 모라는 건 토기를 말합니다. 토라는 건 비위를 말하는 거죠. 예, 비위, 토기의 기혈, 진액, 이런 등등이 폐로 흘러가죠. 폐로 흘러 들어온 그 기를 받아서 전신을 운영을 합니다. 폐는 만약에 이 토기 그러니까 비위의 그 불통으로 인해서 이 폐가 폐로 기가 가지 않으면 폐는 그 기를 못 받아 전신의 혈액순환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음,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항상 그 이 소화기관이 인체 건강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일단 잘 먹고 배변을 잘하고 이래야 돼요. 음. 그러려면 여러 가지 그 비위에 관련된 또 지식을 또 따로 드려야겠는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암이기 때문에 또 부분적인 건 또 뒤로 하겠습니다. 이 폐는 그 토의 아들이다. 아까 그러니까 폐는 금이고 비위는 토라. 금생수. 아니 그 토생금. 어, 비위가 있어가지고 폐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위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비장의 그 영양 물질들을 받아서 폐는 늘 축촉함을 유지하죠.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위의 그 축축한 영양 물질을 받지 못한다면 폐가 건조해져 가지고 그 영양 그 기능을 원활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자주 거른다거나 해서 이 폐의 축축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찬기운 외부로부터 들어온 찬기운에 대한 그 방어력이 떨어져. 그래서 쉽게 감기에 걸릴 수가 있고 신체 움직임이 둔해지고 두뇌 회전이 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공부하는 그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식사를 거르지 않아야만 이 두뇌 회전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인식을 하시고 식사는 거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 폐는 기를 순환시키는 대표 장기거든요. 예, 기순환이 안 돼가지고 혈이 고여서 피가 고여서 피 속에 그 독소, 어, 독소로 독소가 피가 상해서 독소로 인해서 피가 상해서 어혈, 담음이라고 하는 건 수, 습, 담, 음료수, 뭐 국물 이런 건 일단 수라고 봐야죠. 그리고 수가 어느 정도 정체되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고여 있고 그러면 그걸 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음이 또 장기간 정체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그건 이제 가래 담이라고 그래요. 담은 우리 입으로 나오는 가래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온몸에 가래가 떠 돌아다니죠. 그래서 피부에 안착이 돼가지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뚱뚱해지고 배가 나오고 비만해지고 내장 지방이 쌓이고 내장 지방이 배가 나와서 내장 지방이 쌓이면은 볼 것 없이 간에도 지방이 쌓이고 간에 지방이 쌓이면 간의 내부에
소통시켜야 함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하고 간 기능이 간은 그 소통시키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간주 소설. 그래서 간주 소설이라는 건 간은 소통시키는 그 주 원동력입니다. 간 하는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간주 소설의 그 활동을 방해를 하죠. 지방간이 이렇게 과도하게 있다 하면은 결국에는 에, 외부의 그 어떤 그 찬기운에 노출된다면 찬기운이 안으로 들어와서 간이 냉이 들어갔다 그러면 냉하면은 자꾸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 이게 오랜 동안 있으면 또 간암까지 자꾸 발전하죠. 그래서 여하이 배가 나오고 지방 외부 그 바깥에 그 이 피부 살갗이 두꺼워지고 막 비만 이런 건 여하이 어떻게 됐든 이 담을 어, 여하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장수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배를 빼고 살을 빼야 돼. 그래야 만수무강에 탈이 없어요. 그래서 수습, 담, 뭐 이런 따위를 제가 따로 별도 설명을 해야 하는데 공간 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기순환이 안 되면은 이렇게 주근비, 붕침비, 수습, 담, 이런 따위가 이건 독소라고 봐야죠. 독소. 피 속의 독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내 피에 그 총괴를 형 만들어요. 이것이 그 현대적 용어로 암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반대로 혈관 그 내부에 피가 잘 돌면 암이 안 생기죠. 음.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쉽게 말해서 묽은 가래, 담음이라고 하는 건 묽은 가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런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동양의학 그런 사람도 혈액순환 이것만 그 강조를 하고 그러지 이 가래 무서운 줄 몰라요. 음, 가래도 혈액순환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가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죽을 때 가래가 많은 그런 걸로는 내부의 위장이나 이런데 가래가 목이 맥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가래는 별로 신경들 안 써요. 의원들이. 그게 좀 안타깝고 이렇게 혈관 내에 피가 잘 돌면 암이 안 생긴다고 그러지요. 바꿔 말해서 이 신체 조직에는 그 신경줄과 실핏줄, 작은 혈관, 미세혈관, 실핏줄 이 두 줄이 항상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이러한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실핏줄이 맥혀서 일정한 곳에 유체 정체됐다는 얘기죠. 머물러 가지고 정체됐다. 유체해 가지고 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암이다. 암은 이 두 줄의 합작품이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일 큰 책임이 폐다. 어, 폐가 토기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토기라는 건 비위요. 비위에서는 그 자꾸 폐로 모든 영양분을 올려 붙이죠. 소화시키면서 음식물에서 뽑은 그 음식물을 이걸 못 받아. 비위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폐가 약하면 또 못 받아요. 그 폐가 토기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기와 혈이 순환이 안 돼 가지고 물이 고이는 것처럼 물이 고여서 썩는 것처럼 위 내부에 혈이 안 돌아
비위에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폐와 비위 이 관계도 원활치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만 쳐다보지 말고 폐도 좀 쳐다봐야 폐 기가 생기는 뭐 인삼이라든가 황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예, 그걸 뭐 백계자라든가 기를 돌려주는 뭐 도라지라든가 기순환이 좀 되게 그러면 기순환 폐가 스스로 힘이 생기면 또 비위의 그 영양 물질을 받을 수가 있죠. 음, 그렇게 위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주변 장기도 같이 점검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토는 천하지 대벌이다. 이 토는 비위죠. 사람이 7일 동안 곡기를 끊으면 사망에 이른다. 이렇듯이 하루하루를 곡기로서 생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위가 고장이 나면 총체적으로 상생 상극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전체가 다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위를 잘라냈다 칩시다. 그러면 이 토기는 금세 약해져 가지고 목, 예, 목은 간 쓸개죠. 목이 토를 업신여기고 목극토하는 거죠. 업신여기고 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못 살게 한다는 얘기죠. 그 위가 점점 더 약해지죠. 그치도 힘이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 기운이 밀려가지고 토기는 자기가 이기는 쪽으로 또 병을 옮겨요. 예. 그러니까 토극수 원칙에 따라서 수라는 건 콩팥, 방광을 말하는 겁니다. 자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에 있는 병을 자기가 이기는 쪽으로 콩팥으로 전해요. 콩팥이 이렇게 병을 입으면 이런 뭐 살기 힘들죠. 네,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콩팥이 됐든 간이 됐든 이렇게 부족한 건 채워주고 너무 막 힘이 센 건 적절히 견제하고 이래야 올바른 그 상생상극 오장육부 간의 그 관계를 화합을 시키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장육부 간의 그 전쟁터가 되다시피 난장판이 벌어지면 뭐 몇 년이야 뭐 어떻게 해서 산다 해도 결국은 뭐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오장육부가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폐라는 것은 우리가 주먹을 쥐어봐도 알 수 있듯이 엄지손가락 하나가 나머지를 다 누르고 있죠 이렇게. 금방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혈이 바로 이 소상혈이죠. 소상혈. 소상혈에서 뭐 침을 놓는다거나 이러면은 구사일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상혈을 이렇게 이용해서 기사회생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암인데도 이렇게 폐를 같이 보하는 거야. 폐기를 보하는 인삼, 백계자, 행인 이런 것도 쓰고 또 간을 보하는 군뱅이, 백작약, 별갑, 또 간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뭐 다슬기.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이만한 다슬기를 쪽쪽 빨아먹고는 거 맛있죠. 쌉쌀하니. 그 다슬기. 이런 식품을 같이 쓰는 것이죠. 이렇듯 위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폐도 보고 간도 보고 위도 보고 또한 해독을 아주 잘하는 그 식품이 또 있죠. 치보리. 오리의 뇌 속에는 그
암을 해독하는 물질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오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머리 잘라내고 버리면 안 되고, 오리 탕국물을 해서 먹여야 보다도 인체 해독용으로, 암 해독용으로 먹을 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장기하고의 그 상관관계를 따져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주변 장기를 모두 보호하기도 하고 해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효과적으로 치료를 해낼 수 있다 는 그런 얘기죠. 내 영혼들이 늘 내 영혼,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시들해져 늘 피곤을 느낄 때, 이럴 때 인삼, 황기, 당기 뭐 이런 걸 다려 먹으면 또 힘이 생겨요. 피곤이 없어지고. 아, 원기가 생겼기 때문에 에, 기, 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피곤이 없어진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 그 영혼, 혼백, 이런 게 힘이 생겨나서 피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존재까지 아울러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다소 이해하기가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육신하고 내 영혼은 죽을 때까지 동전의 앞과 뒤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양의학은 신토불이 내 몸은 자연과 하나이다. 이 개념처럼 이 육신은 영적인 그 영혼, 혼백 이런 거 항상 붙어서 작용을 한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걸 배제시키면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음. 아까 말한 인삼, 황기, 어,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기가 생기는 겁니다. 어, 원동력, 힘이 생겼어. 이거 데려 먹으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확실한 뭐 데이터 이런 것도 참 뽑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분명히 작용은 돼요. 피곤이 없어졌단 말이죠. 활기차, 활기차가 됐고, 활기차게, 이 육신이.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수만 가지 약초가 있지만, 그것도 전부 정확하게 따진다면, 수만 가지 약초가 절반이 눈에 안 보이는 약초고, 나머지는 절반은 또 보이는 약초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당기를 먹었더니, 당기를 데려서 먹었더니, 피가 생겼다. 피 검사를 해보니까 피 양이 많아졌다. 피는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증가돼서, 그건 분명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인삼환기는 이렇다 할 데이터가 없어요. 분명히 힘이 생기고 피곤이 없어졌는데 이 기라는 거는 안 보이는 존재야. 양이고 양. 음은 보이는 존재고 양은 안 보이는 존재야. 항상 양 항상 같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 양쪽은 안 보여요.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약초로서도 이 음양에 따라서 보이는 물질, 안 보이는 물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몸을 다스리고 이렇게 유지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리더이다. 이렇게 이것만이라도 오늘 어, 이해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병 들어가는 그 주변의 장부를 살려가면서 상호 간에 정상적인 전기 유통을 지켜가며 치료해야지 암세포를 공격하면서 정상세포들까지 같이 죽여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 뭐 오늘은 뭐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